오늘 오펀AI가 클라우드 코드용 공식 코덱스 플러그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클라우드 코드를 쓰고 있다면 이 코덱스 플러그인으로 같은 워크플로에 코덱스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 혁신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조합해서 써왔거든요. 코덱스와 클라우드 코드를 함께 쓰고 있었지만 이 플러그인이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당연히 클라우드 코드에 많이 집중해왔지만 코덱스도 조금 써봤고 제 느낌엔 둘이 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덱스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코드 워크플로와 프로젝트 안에서 코드 리뷰를 하거나 코드에 두 번째 시선을 더하는 용도로 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펀AI의 개발자 경험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드 리뷰에는 코덱스를 쓰고 좀 더 복잡한 작업에는 GPT-5.4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건데 코덱스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 챗GPT 구독만 있어도 되니까요. 그러니 소프트웨어나 게임 같은 걸 만드는 클라우드 코드 프로젝트에 이 플러그인을 넣고 코드 리뷰를 맡겨서 클라우드 코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 써볼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과한 거고 진짜 필요한 걸까? 저도 똑같이 생각해서 벤치마크를 비교해보려고 조금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오퍼스 4.6과 GPT-5를 보자면요. 4입니다. 오퍼스는 보라색이고 GPT는 초록색입니다. 여러 코딩 벤치마크입니다. SW에서는 오퍼스가 조금 앞서지만 다른 항목들을 보면 GPT-5.4가 사실상 오퍼스 4.6보다 앞섭니다. 직접 1대1로 보면 여기 SW 벤치 베러파이드에서는 오퍼스가 거의 1점 앞서지만 다른 항목들에서는 13점, 10점, 1점, 2.5점, 3.5점 차이로 GPT-5.4가 오퍼스 4.6보다 좋습니다. 이런 벤치마크를 보고 나서 오퍼스 4, 5가 GPT-5.4보다 훨씬 비싸다는 걸 알게 되면 확실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전부 벤치마크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지표는 늘 중요하게 봐야 하고 어떤 모델이 무엇에 강한지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에 강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벤치마크만 믿기보다 직접 써보고 손에 익혀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X와 레디트에서 좀 조사해봤습니다. 둘 다 많이 써본 사람들의 의견과 정보를 모아서 각자의 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둘의 약점을 듣고 나면 오히려 서로의 강점이 아주 잘 보완된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코드의 약점으로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건 이런 점들입니다. 과하게 설계하고 토큰을 엄청 많이 먹고 장기 실행에서는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 케이스를 놓치고 그냥 버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코드를 다시 검토할 때도 가끔은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이런 부분들은 코덱스가 특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덱스의 약점을 말하면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강하지 않고 적절한 질문을 잘 던지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창의적인 결과도 많이 못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코덱스를 두고 불만을 말하는 그 점들을 클라우드 코드나 오퍼스는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코덱스를 붙여서 나머지를 실행하고 실제 프로덕션으로 밀어넣고 리뷰까지 맡긴다고 말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결국 떠오르는 건 여러 도구를 직접 써보고 어디서 같이 쓰면 좋은지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상 이것 하나만 쓴다는 식은 아닙니다. 이것 하나에 올인하고 이것만 쓰겠다는 뜻이 아니죠. 즉, 이 특정 용도에서는 클라우드를 30%, 오펀AI를 70%쯤 쓰고 다음 용도에서는 끝까지 거의 클라우드 코드만 쓸 수도 있겠다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글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설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 세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이건 마켓플레이스를 설치하고 이건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마지막 거는 설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 기트허브 문서도 볼 수 있는데 출시 이후 별표도 꽤 빠르게 늘고 있고 여기서 거의 모든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료 챗GPT 구독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이 순서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각종 기능도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리뷰도 있고 애드버세리얼 리뷰도 있고 레스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서 이제는 거의 스킬즈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돌리거나 기다리게 하는 플래그를 더하면 꽤 멋진 다른 기능도 쓸 수 있어서 여기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세션에서 플러긴즈를 치면 일단 그 마켓플레이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 오펀AI 코덱스용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덱스 플러그인이 설치되고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덱스를 치면 실제로 부를 수 있는 여러 항목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오퍼스 대신 GPT-5.4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부 시스템용 대시보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는데 이건 대부분 목업 데이터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건 제가 최근에 막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 동기화보다 흐름이랑 사용감 다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오퍼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코덱스를 치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 지금은 리뷰로 할지 애드버서리얼 리뷰로 할지 고르고 있습니다. 기트허브로 돌아가서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리뷰는 현재 작업에 대해 일반적인 코덱스 리뷰를 돌리는 거고, 코덱스 안에서 리뷰를 직접 실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커밋 안 된 변경사항을 보거나 브랜치를 비교할 때 쓸 수 있고, 읽기 전용 스킬입니다. 반면 애드버서리얼 리뷰는 말 그대로 더 강하게 파고드는 리뷰예요. 방향을 줄 수 있고, 선택한 구형과 설계를 계속 따져봅니다. 그래서 압박 테스트를 하듯이 트레이드 오프, 실패 모드, 다른 접근이 더 안전하거나 단순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 자체는 바꾸지 않는 읽기 전용 명령입니다. 결국 둘 다 읽기 전용 점검 도구입니다. 깔끔하게 점검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애드버서리얼 리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환경을 파악해야 해서 작업 트리 크기부터 볼 겁니다. 스테이징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엔 이 리뷰를 어떻게 돌릴지 물어올 겁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어서 바로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꽤 큰 리뷰라고도 나오네요. 얼마나 걸릴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윈도우즈를 쓰는데 이걸 사용할 때 패스 문제 비슷한 버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조사해서 고쳐주더라고요. 보시면 애드버서리얼 리뷰가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도 나오고 판정도 나옵니다. 지금 배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도 알려주고 여기서 찾아낸 문제들도 보여줍니다. 우선순위 점수도 있는 것 같네요. 권장 사항도 있고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 우선순위 항목이랑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덱스로 계속 이 변경 사항을 만들지 아니면 클라우드 코드로 돌아갈지는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제 생각엔 둘로 나눠서 하나는 오퍼스로, 하나는 GPT로 해보고 뭐가 더 나은지 비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제가 X에서 많이 보던 사용 사례들이고 또 제가 이걸 맛보기 시작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도 당연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결과를 비교해보자는 거죠. 실제 결과가 어떤지 보자. 그래서 둘 다 이 프롬프트를 줬는데 핵심은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몇 가지 사양도 같이 줬고 자세하긴 하지만 아주 세세하진 않았습니다. 플랜 모드로는 안 넣었습니다.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덱스도 VS 코드에서 확장 프로그램과 함께 열어뒀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줘서 그냥 돌려본 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퍼스가 코덱스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는 겁니다. 이걸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코덱스는 훨씬 오래 실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스가 돌아와서 대충 이렇게 말했어요. 서버가 시작됐으니 열어보시면 되고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셈이었죠. 이건 세 가지 작업 중 첫 번째일 뿐이지만 게임은 끝났고 바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좋아요. 그럼 게임이 다 끝난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했어요. 완전히는 아니고 로컬에서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사양을 맞추려면 더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버전은 클라우드 코드로 만든 버전입니다. 즉, 로그라이크 어드벤처인 던전 크롤러가 있습니다. 이제 새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작은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바닥 층수나 체력, 능력치, 경험치, 장비, 골드, 전투 로그 같은 게 보입니다. 작은 미니맵도 있고 조작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보면 대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장벽도 부술 수 있고 여기에는 고블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켈레톤도 있고 여기 금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전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D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미니맵도 조금씩 열리고 솔직히 한 번의 프롬프트에 대략 5분 정도 작업한 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덱스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닫고 코덱스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UI가 이렇게 보이는데 벌써부터 좀 더 다듬어진 느낌이고 앱 같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새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건 벌써 픽셀이 훨씬 덜 거슬리고 제가 너무 빨리 죽어버린 것 같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훨씬 덜 픽셀처럼 보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입니다. 다만 오른쪽에는 제가 바로 보이진 않네요. 아마 아래쪽에 미니맵이 있는 것 같아서 미니맵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원샷 프롬프트에서는 코덱스가 클라우드 코드보다 이 게임을 더 잘 만든 게 분명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일은 클라우드 코드로 만든 이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적대적으로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코덱스가 이 리뷰를 다 해오면
저는 오퍼스에게 그냥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변경 사항 전부 구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게임을 다시 열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게 늘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코덱스는 UI 디자인을 더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같은 프롬프트로 본 이 예시만 봐도 제 생각엔 코덱스 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돌아가는 동안 한 가지를 잠깐 짚고 싶었습니다. 코덱스가 클라우드 코드보다 더 좋고 더 싸기까지 하면 왜 그냥 코덱스를 안 쓰지? 라는 거죠. 그건 정말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다운로드해서 직접 써보고 뭐가 더 좋은지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써본 바로는 코덱스가 클라우드 코드보다 확실히 더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클라우드 코드의 느낌이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관대하게 느껴지고 특히 저는 정식 소프트웨어 공학 배경이 없어서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코덱스 플러그인은 분명히 검토할 때도 쓰고 추가 기능을 만들 때도 계속 쓸 겁니다. 언젠가는 코덱스를 80%, 클라우드 코드를 20% 정도 쓰겠다고 결정하는 날도 오겠죠. 지금처럼 반대가 아니라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고 코덱스 스테터스를 보면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이 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돌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출력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흥미로운데요. 제가 이 게임을 데모로 막 띄운 거라 비교할 실제 브랜치도 없었고 커밋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돌리려고 리뷰 브랜치를 만들어서 코덱스가 실제 게임 코드를 디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제한은 아마 UI랑은 별 관련이 없을 거라서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겁니다. 게임 플레이와 코드의 실제 기능, 그리고 작동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최종층 계단 때문에 플레이어가 런을 영구적으로 소프트락 당할 수 있는데 고대 부적은 오직 10층일 때만 생성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대응 기믹이 없고 승리도 부적을 써야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10층 계단을 밟기 전에 부적을 아직 못 모은 상태로 11층으로 가버리면 그 런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오퍼스가 만든 방식의 결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문제도 보이는데 계속하기 기능이 있는 게임에서 실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롤백 버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도 제안해줍니다. 10층 계단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상태를 바꾸는 플레이어 행동 뒤에 저장을 남기거나 다텀과 새 게임 같은 주요 이벤트마다 자동 저장을 조금 늦게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저는 그냥 권한 우회 모드로 가서 구현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전부 데모에 가깝습니다. 저라면 이 피드백을 받은 뒤 다시 클라우드 코드의 플랜 모드로 들어가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변경을 진행하게 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 변경은 적용됐습니다. 게임 UI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미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셨듯이 그 조합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의 에드버서리얼 리뷰도 인상적이었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이 채널에선 코덱스 관련 영상을 안 올렸지만 여러 도구를 이것저것 써보면서 주로 클라우드 코드에 집중해왔습니다. 너무 많은 도구를 한꺼번에 던져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건 분명히 한번 써볼 만한 도구입니다. 한번 살펴볼 만한 도구입니다. 영상이 좋았거나 새로 배운 게 있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